문제단의 신혜순입니다. 지방직 공무원 한국사 22년도 기출문제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1번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당나라 장수 소정방이 신라군이 늦게 왔다는 이유로 죄를 주려고 하니까 그가 군사들 앞에 나서서 죄도 없이 치욕을 당할 수는 없으니 결단코 당나라 군사와 결전을 한 후에 백제를 쳐야겠다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결기 어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신라 장수는 바로 김유신 장군이죠. 1번에 살수에서 수의 군대를 물리쳤다. 고구려 을지문덕 장군의 살수 대첩 612년 연도 중요하다고 했고요. 2번에 김유신은 김춘추와 정치적 동맹 관계였기 때문에 김춘추의 신라왕의 계승을 지원하게 돼요. 3번에 청해진을 설치해서 해상무역을 전개했던 인물은 장보고이고요. 828년 흥덕왕 때 청해진을 설치했어요. 4번에 대가야를 정벌해서 낙동강 유역을 확보했던 것은 진흥왕 때의 장군 이사부에 대한 설명이에요. 2번 다음 사건이 있었던 시기에 신라 국왕인데요. 이사부 보이죠? 그리고 우산국 보이니까 지증왕 때 있었던 우산국 복속에 대한 내용이에요. 512년이에요. 바야흐로 신라가 전성기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지증왕, 법흥왕, 그리고 진흥왕 때 전성기의 꽃을 피우게 되는 것이죠. 1번에 독서 선품과를 실시해서 이제 그 골품제도에 연연하지 않고 실력 위주로 관리를 채용하겠다라고 이렇게 나섰던 왕이 바로 진골 귀족들의 원성을 자자하게 샀겠죠. 그래서 원성왕이에요. 신라 원성왕 788년 8세기 후반의 상황이에요. 이번에 국호를 신라로 확정했고 왕호를 처음으로 사용했던 왕이라는 호칭을 처음으로 사용했던 사람이 바로 지증왕이에요. 이전에는 마립관이라는 호칭을 사용했잖아요. 3번에 관료전을 지급하고요. 687년에 관료전을 지급하고 2년 후인 689년에 노국을 폐지했다라는 것은 통일신라 시대 때 신문왕에 해당하는 설명인데요. 이 노국 폐지가 갖는 역사적 의의가 있다고 했었죠. 노국에는 조세를 거둘 수 있는 수조권뿐만 아니라 노동력 징발권도 함께 있었기 때문에 진골 귀족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면 노동력 징발권을 통해서 백성들을 사병화할 수 있었기 때문에 노국 폐지는 바로 왕권 강화, 귀족 세력 약화라는 의미가 있었고요. 때문에 진골 귀족들은 끊임없이 노국 부활을 요구했겠죠. 견딜 수 없었던 경덕왕 때 노국을 부활시키게 되니까 노국 부활은 바로 왕권 약화, 귀족 세력 강화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4번에 장문휴라는 사람을 보내서 당의 등주를 공격했다. 발해 무왕 때 있었던 일이에요. 3번 밑줄 친 이 나라요. 세 번째 줄에 솔빈부의 말이라는 표현 나와 있죠. 많은 지문에서 등장했던 것이에요. 그것만 딱 봐도 발해라는 국가라는 거 알 수 있어요. 1번에 중앙에 육자평의 관제를 마련했다. 백제 고위왕에 대한 설명이고요. 2번에 구서당 식정의 군사 조직은 통일신라 시대 신문왕 때의 군사 조직인데요. 식정인 바로 지방군이에요. 685년에 지방군이 먼저 갖춰지게 되는데 바로 이때 685년에 신문왕 때 구주 오소경이라는 지방행정 조직이 갖추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방군이 먼저 이렇게 조직을 갖추게 되고 그로부터 2년 후인 687년에 중앙군 구서당이 이렇게 조직을 갖추게 됐네요. 3번에 지방을 5경 15분 62주로 편성했던 것은 발해 선왕 때, 발해 전성기예요. 그리고 3번이 정답이겠죠. 제가 회의는 고구려의 회의기구이니까 정답 3번이에요. 4번 밑줄 치는 왕의 업적이요. 쭉 보시면 밑에 세 번째 줄에 왕께서 정초와 변효문을 시켜서 농사직설 편찬을 하셨다. 농사직설 하면 세종대왕 때죠. 우리 풍토에 맞는 농법서 바로 농사직설이에요. 이 세종대왕 때 있었던 또 다른 게 바로 1번의 공법 제정이에요. 뭐 업적이 치적이 너무너무 많지만 여기 나와 있는 지문으로 봤을 때 공법 제정인데요. 이 세종대왕이 공법을 제정했던 이유는 이전에 있었던 다폼의 폐단이
아주 심했기 때문이에요. 다펌이라는 것은 뭐냐면 실제 현장에 가서 농작물의 작황 상태를 조사하는 것을 다펌이라고 해요. 고려 말에는 전주 다펌이 있었는데 이 농경주가 실제 조사하고 보고하면 아무래도 줄여서 했겠죠.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조선 태종 때, 이방원 때 전주 빠져 관다펌으로 바꾸게 돼요. 관리가 나서서 실제 조사하게 됐는데 이것도 부패 관리가 껴있다 보면 폐단이 심하니까 세종 때 공법으로 바꿔서 시행하게 됐던 것이에요. 공법이라는 것은 토지의 질에 따라서 토지를 전분 6등법, 6등급으로 나누고요. 풍년과 흉년에 따라서 9등급으로 나눠요. 상상년에서 하하년까지 해서 연분 9등법으로 이렇게 적용을 시키게 되는 것인데요. 이게 굉장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것 같지만요. 실제 적용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토지의 질을 6등급으로 나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단 말이에요. 당시는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한 시대도 아니었잖아요. 또한 풍년, 흉년의 기준을 객관적으로 매긴다는 것도 쉽지 않았고요. 그래서 인조 때 영정법을 실시하게 돼요. 너무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법이요. 영정법은 토지 1결당 미국을 4두에서 6두로 정해서 내는, 고정시켜서 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조 때 실시되었던 영정법의 시행은 전세의 정액화를 가져왔다라고 판단하는 것이에요. 이번에 한양으로 도읍을 옮겼다 태조 이성계 때 있었던 일이고 경국대전의 완성은 성종, 조광조 등용은 중종 때 있었던 일이에요. 5번 밑줄 친 이들에 해당하는 것은요. 이들의 과거 응시와 벼슬을 제한한 것은 우리나라의 예법이 아니라고 했어요. 원래 없던 것이에요. 그런데 경국대전을 편찬한 뒤에 이들을 금고했다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금고는요. 죄가가 있거나 신분상 허물이 있는 사람들은 벼슬길을 이렇게 진출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됐는데 그 위에 줄에 보시면 어머니가 첩이라는 이유만으로 대대로 이들의 벼슬길을 막았다라는 표현 나와 있어요. 어머니가 첩인 경우에 어머니가 양인 출신의 첩이면 서자라고 했고요. 천인 출신의 첩이면 얼자라고 했어요. 이 둘을 합쳐서 설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에요. 6번에 밑줄 친 왕의 제2기간인데요. 두 번째 보시면 왕이 쌍기의 권위를 받아서 처음으로 과거를 실시했다고 했었으니까 과거를 실시했던 고려의 왕은 네 번째 임금 빛나리 왕 광종 때예요. 이 빛나리 왕 광종은요. 과거를 실시해서 신구 세력의 교체 기반을 마련했고요. 그리고 이 노비 안건법이라는 것을 실시해서요.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들을 해방시켜줬어요. 하지만 속뜻은 뭐냐면 호족들의 노비가 된 이 양민들을 해방시켜 줌으로써 호족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호족 세력의 이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속뜻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호족 견제책으로서 과거제 실시, 노비 안고법 실시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2번 전민변정도감이라는 기구는요. 여러 왕 때 설치와 폐지를 반복하게 돼요. 맨 처음에 했던 것은 고려 원종 때예요. 그 다음에 충렬왕 때 또 역시 설치했다 폐지했고요. 공민왕 때는 특히 신돈을 판사로 등용해서 역시 설치했다고 또 폐지했어요. 우왕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전민변정도감 억울하게 빼앗긴 권세가에게 억울하게 빼앗긴 토지를 찾아주는 기구로 설치했던 이 전민변정도감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자꾸 폐지되었던 이유는 권세가들의 반발이 그만큼 컸었다라는 것을 기득권의 반발이 그만큼 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3번에 토지 제도로서 전시권을 시행했다. 시정 전시과 경종 때죠. 개정 전시과 목종 때예요. 그리고 경정 전시과는 문종 때 각각 시행되었어요.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처음으로 파견했던 왕이 고려 성종 때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7번 다음 글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발표되었는가. 여러 도시에서 시위가 전국 각처에서 발생했지만 마산에서 극렬하게 발생했다. 그리고 맨 밑에 줄에 보시면 대학 교수단 425 선언문이 딱 있으니까
1960년에 발생한 4.19 혁명 4.19 의거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특히 마산에서 시위가 격렬했던 이유는요. 어느 날 마산 앞바다에 시신 항구가 떠오르는데요. 학생 김주열이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로 시신이 돼서 마산 앞바다에 떠올랐던 것이에요. 분기탱청한 마산 시민들이 격렬하게 시위를 하게 되고요. 전국 각처에서도 시위가 발생하게 돼요. 즉 제1공화국 즉 이승만 정권이 3.15 부정선거를 저지르게 됐고요. 이로 인해서 전국 각처에서 4.19 혁명이 발생하게 됐고 이를 통해서 대통령 이승만이 하야 성명 발표했죠. 그리고 1공화국이 붕괴되어졌던 것이에요. 그 이후에는 6월에 허정 과도 정부가 수립되어져서 3차 개헌을 했고 이 3차 개헌을 통해서 장면내각 우리나라 제2공화국이 수립되었다는 것이에요. 이번에 그래서 일단 1번 이거 답이죠. 이번에 80년 5.18 민주화 운동은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의 퇴진을 요구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었고요. 6.3 시위는 1964년 굴욕적인 한일 외교회담 반대 시위가 6.3 시위였어요. 4번의 6.29 민주화 선언은요. 1987년 4월 13일에 이 대통령 전두환은 국민들의 요구와는 전혀 반대되는 4.13 호헌 조치를 발표하게 돼요. 호헌 조치라는 것은 지금의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뜻이에요. 지금의 헌법이 어떤데 대통령은 간선제를 뽑고 있거든요. 국민들이 계속해서 직선제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4.13 호헌 조치로 전두환은 완전히 간선제로 못을 박았어요. 이에 더욱더 국민들이 격렬하게 반대하게 되죠. 그래서 87년 6월 민주항쟁을 통해서 신군부 세력은 노태우를 앞세워서 6.29 민주화 선언으로 완전히 항복하게 돼요. 직선제 개헌을 약속하게 됐던 것이에요. 바로 6.29 민주화 선언이에요. 8번 이 시기의 불교 조각은 이 시기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하남 하사창동의 철도 석가열의 자선과 같은 대형 철불이 많이 제작된 시기였고요. 논산 관쪽사 석전 미륵보살 입상 그래서 조형미는 떨어지지만 삼국시대에 비해서 예술성이 많이 떨어져요. 하지만 소박한 지방 문화의 모습을 보여준다. 지방 문화라는 게 중요해요. 1번에 성골 출신의 국왕이 제외했다. 신라 상대이고요. 2번에 지방 세력으로 호족이 존재했던 이 시기 고려 초기의 시대예요. 3번에 풍양조씨 등 특정 가문이 정권을 장악했다. 풍양조씨와 안동김씨 같은 특정 가문이 정권을 장악했던 시기가요. 1801년부터 해서 대원군이 집권하기 전인 1863년까지예요. 즉 철종 때까지, 순조의 철종 때까지. 이때는 우리는 세도 정치기라고 하고요. 조선이 세계 최후진국으로 전락하는 데 아주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평가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여하튼 세도 정치 시기이고요. 4번에 성리학에 투철한 살림세력이 전국을 주도했던 16세기 이후의 상황이에요. 9번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김부식의 삼국사기에는 단군신화 수록이 안 돼 있어요. 삼국유사 이련이 저서한 삼국유사에 단군신화가 수록되어 있고요. 삼국사기는 기전체 양식의 역사서 있고요. 그리고 유교주의적 합리주의적 유교사관이 담겨져 있는 역사서예요. 기억 틀렸어요. 니문에 이규보의 동명왕편은 고구려 계승의식을 강조하고 있고요. 디귿분의 안정복의 동사 강목은요. 기사 본말체 아니에요. 기사 본말체가 아니라 강목체 또는 강목체 형식을 띤 편년체라고 불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안정복의 동사 강목은 고증사학의 토대를 마련했다라는 역사적인 평가를 받고 있고요. 리일본의 위독궁의 발해고에는 남북궁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사용되어져서 3번이 답이 되어야 되겠네요. 10번에 밑줄 친 나가 국왕으로 재위하던 기간에 있었던 일은 무엇인가 했는데요. 8승 동안 내가 한 일을 만약 나 자신에게 묻는다면 첫째는 탕평채, 둘째는 균형법, 셋째는 청계천 준설, 바로 영조 때 있었던 내용들이죠. 영조 대왕의 치적이에요. 1번의 장유명 창선은 정조고요.
이번에 나선정벌 단행은 바로 효종 때 있었던 것이에요. 이 효종 때 1차 나선정벌과 2차 나선정벌이 있었는데 1차 나선정벌은 변급이라는 장수가 이끌고 나갔고요. 2차 나선정벌은 신유라는 장수가 이끌고 나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변신으로 이렇게 외우자라고 했었는데요. 이것은 효종의 변신과도 관계가 있죠. 효종이 초창기에는 이 부모의 원수인 오랑캐를 내가 무찔러야 되는데 라면서 북벌론을 주장하게 돼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청나라를 이긴다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기 때문에 훗날에는 차라리 청나라의 발전된 문화를 받아들이자라는 의미의 북학운동으로 이렇게 변신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외우면 좋다는 얘기고요. 홍경래의 나는 1811년 순조 때 서북도민의 차별대우에 반감을 품고 발생했던 것이고요. 4번에 동국문헌비고가 편찬되었다. 동국문헌비고는 역대 우리나라의 문물 제도를 분류하고 정리한 백과사전식 서적이라는 것이고요. 영조 때 편찬되어졌네요. 11번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이요. 을미사변이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죠. 1895년에 있었어요. 러일 전쟁은 1904년에서 5년에 끝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요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이에요. 독립문이 건립되었다. 1896년에 있었으니까 1번이 딱 답이네요. 통감부 설치는요. 1905년에 을사늑약이 강제되어진 후 1906년에 설치되었고, 동양척식주식회사 설립되었던 거 1908년에 중요해요. 이연도 이렇게 중요하고,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경복궁이 중건되었던 것은 흥선대원군 집권기 중에서 1865년에서 68년이요. 흥선대원군 집권기는 10년이에요. 1863년에서 1873년까지요. 그 중에 65년에서 68년 사이에 경복궁이 이렇게 중건되어졌네요. 11번 밑줄 친 왕의 제2기간. 왕의 어릴 때 이름은 모니노이고 신돈의 여종 반야의 소생이었다 나와 있어요. 밑에 줄에 밑에 세 번째 줄에 공민왕이 죽은 뒤에 이님의 추대로 왕이 올랐다 했으니까 이 왕은 바로 우왕이에요. 1번에 이 정부가 외구의 소굴인 대마도를 정벌했던 건 조선 세종 때이고요. 2번에 삼별초가 반란을 일으켜 대몽항쟁을 계속했던 것은 고려 원종 때 고려 조정이 개경 환도를 결정하면서부터요. 그러니까 1270년이죠. 이렇게. 3번에 쌍성 총가부를 공격해서 천령 이북지역을 수복했던 것은 공민왕 때예요. 공민왕이 이성계의 아버지 이자춘과 유인의 장군을 시켜서 쌍성 총간부를 공격해서 천령 이북의 땅을 수복하게 되는데 그때가 1356년이거든요. 우리가 이 두 연도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원간섭기를 언제쯤으로 볼 것이냐라고 했을 때 다수설이요. 개경환도했던 1270년과 이렇게 천령 이북지역을 수복했던 1356년 요 사이를 원간섭기로 보는 것이에요. 4번에 요동정벌을 위해서 출병한 이성계가 위하도에서 회군했다. 고려 우왕 때 1388년에 있었던 일이니까 4번이 답이네요. 13번 다음과 관련된 운동이요. 조선 물산을 팔고 사자 먹고 입고 쓰자 1920년에 있었던 물산 장려 운동이죠. 처음에 평양에서 발생했다가 1923년에는 서울에서도 물산 장려 운동이 일어나게 됐는데요. 1번에 가뭄과 홍수로 인해 중단되었던 것은 밀립대학 설립운동이에요. 이 밀립대학 설립하기 위해서 모금운동을 전개했는데 남부지방에서 있었던 가뭄과 홍수의 발생으로 밀립대학 설립 모금운동이 중단되었어요. 이번에 조선총독부 회사령은 1910년 그리고 1920년에도 있었어요. 1910년에 있었던 회사령은 허가제 회사령이었고요. 20년에 있었던 것은 신고제 회사령이었는데 여하튼 회사령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3번에 일부 사회주의자는 자본과 계급을 위한 운동이라고 비판하였다. 맞는 내용이에요. 4번 조선에 사는 일본인이 말이 되고 싶지도 않아요. 조선인들이 일본 자본에 대항하기 위해서 일으킨 것이 물산장려운동이에요. 14번 다음과 같은 대통령 선출 방식에 포함된 헌법인데요.
대통령을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선출한다라는 이 내용이 포함되는 헌법은 1972년 제정된 바로 유신헌법이에요. 유신헌법, 우리가 7차 개헌이라고 하죠. 7차 개헌이라고 하고, 대통령 임기를 6년으로 했고요. 중임 제한, 뭐 2번 이상 못 넣는다, 3번 이상 못 넣는다. 이 중임 제한을 철폐시켜서 영구 독재가 가능하도록 한 헌법이 바로 유신헌법이에요. 그리고 대통령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주었던 것이죠.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있고요.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고요. 그리고 긴급 조치를 발표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번에 대통령의 임기는 7년이고 중임할 수 없다 했으니까 7년 단임제죠. 1980년 전두환 때요. 바로 있었던 8차 개헌에 해당되는 내용이네요.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15번 다음 사건을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하고, 고구려의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하는 것이 427년이에요. 평양으로 천도하면서 적극적인 남진 정책을 표방하게 되니까 백제와 신라 양국은 깝깝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백제의 비유왕은 바로 신라의 눌지 마립간과 더불어서, 야, 우리 물고기 비늘처럼 영원히 떨어지지 말고 딱 붙어서 고구려에 대항하자라는 낮의 동맹을 이렇게 체결하게 돼요. 433년의 일이에요. 하지만 장수왕의 양국에 대한 압박은 더욱더 강해졌고요. 특히 백제 계로왕을 엄청 괴롭혔죠. 475년에 결국 계로왕이 죽임을 당하고요. 계로왕의 아들인 문주왕이 굉장히 놀랐을 것이에요. 그래서 한성을 버리고 웅진으로 이렇게 475년에 천도하게 되면서 고구려군이 완전히 한강 유역을 점령하게 됐어요. 이로써 백제는 웅진시대가 이렇게 열리게 되었는데, 이 웅진시대 때 백제 동성왕과 그리고 신라의 소지 마리까는, 야, 우리 낮의 동맹 갖고는 너무 약한 것 같아. 낮의 동맹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다시 말해서 결혼해서 우리 동서지간 돼볼까? 결혼 동맹을 이렇게 체결하게 됐던 것이죠. 493년의 일이에요. 낮의 동맹군은 동맹관계를 끈끈하게 유지하면서 결국은 551년에 고구려군이 점령하고 있던 한강 유역을 확보하게 돼요. 하지만 진흥왕은, 신라 진흥왕이 낮의 동맹의 맹약을 깨뜨리고 그로부터 2년 후인 553년에 백제군이 점령하고 있던 한강 하류 지역을 쳐서 한강 하류 지역까지 뺏어버리고 완전히 한강 유역을 신라의 영토로 확보했던 것이에요. 백제 성왕 빡치겠죠? 경로한 백제 성왕이 충북, 지금의 충북 옥천 관산성 전투에 나서게 되는데, 매복했던 신라군에게 기습을 당해서 이 관산성 전투에서 백제 성왕이 죽게 되어진 것이죠. 바로 이 554년 관산성 전투예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돼야 되겠네요. 16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군대를 이끌고 통주성 남쪽으로 나가서 진을 쳤는데 거란군에게 처음에 여러 번 승리를 거두었는데 자만하면서 결국 패해서 거란군의 포로가 되었어요. 거란 임금이 내 신하가 되겠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고려 사람인데 어찌 너의 신하가 되겠느냐, 이렇게 의기당당하게 맞섰던 고려의 장수 바로 강조예요. 거란의 2차 침입 때에 나섰던 강조인데 결국 패퇴하면서 죽게 됐던 것이죠. 1번에 묘청의 난을 진압하였다. 1135년에 발생한 묘청의 난, 서경천도 운동,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김부식에 의해서 진압되어져 1년 후니까 1136년에 진압된 것이죠. 별무반 편성을 건의했던 것은 고려 숙종 때 윤관이에요. 고려 숙종 때 처음에 윤관이 여진족 정벌에 나섰다가 패하게 되죠. 그러면서 너 왜 패했니? 물어보니까 우리에게는 기병이 없어요. 쟤네는 기병이 있는데요. 그래서 특수부대인 별무반, 신기 기병이죠. 그리고 신부, 그리고 승병으로 이루어진 항마군으로 이루어진
이 특수군을 편성하게 돼요. 이게 고려 숙종 때예요. 결국 이 별물관을 이끌고 나아가서 여진족을 정벌 하게 되는 것은 고려 예정 때예요. 그래서 여진족을 정벌하면서 동북 구성을 축조하게 됐던 것이죠. 3번에 목종을 폐위하고 현종을 옹립한 것이 1009년도 강조의 정변이에요. 이 강조의 정변을 구실로 삼아서 1010년에 거란 군대가 2차 침입해왔던 것이에요. 4번에 거란과 협상해서 강동 육주 지역을 고려 영토로 확보하였던 장군은 서희 장군이에요. 993년 고려 성종 때 서희의 그 활약으로 강동 육주 지역을 확보하게 되었고 이때 거란의 1차 침입이죠. 그래서 정답 일단 3번이에요. 17번 밑줄 친 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가 책을 완성했는데 책 제목을 성악지묘라고 하였습니다. 지묘? 지묘 주목하시라고 했었어요. 우리가 이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의는 장원국제를 9번이나 했던 사람이라 구도 장원공이라고 불렸던 사람이에요. 공부를 얼마나 집요하게 했으면 그냥 급제도 아니고 장원급제를 9번씩이나 했겠어요. 그래서 이의는 집요한 놈, 성악지묘, 동어문답 붙여서 세트로 외워주라고 했어요. 이 집요한 놈, 성악지묘, 동어문답 순표 끊으면 안 돼. 붙여서 성악지묘, 동어문답 이렇게 외워주시고 이황은 그럼 이황은 이와 이황이 자꾸 비교돼서 나오니까 이는 집요한 놈 성악지묘, 동어문답 이황은 나는 황이야 성악십도 주자서 절요 이렇게 외웠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성악지묘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성악지묘 내용은 신하가 그 임금에게 그 성스러운 학문 성악을 가르쳐서 그 임금의 기질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의미로 성악지묘라고 했고요. 그가 쓴 또 하나의 동문답이라는 이런 저서는요. 왕도 정치에 대한 경륜을 문답체로 서술한 서적이 동어문답이에요. 그래서 2번 답이죠. 예안향약은 이황에 대한 설명이고요. 반면에 이의는 해주향약이에요. 안동지역에 예안향약을 만들었던 사람 이황이에요. 3번에 백운동 서원은 풍귀군수 주세붕이 건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이죠. 이 백운동 서원에 대해서 중종 때 건립한 건데 명종 때 이황이 요청을 해요. 그 액자를 하사해 줄 것을. 그래서 소수서원이라고 쓰여진 액자를 이렇게 백운동 서원에 하사하게 되는데 액자를 하사했다 해서 사액서원이라고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백운동 서원은 소수서원이자 사액서원이라고도 하는 것이에요. 4번 왕자의 난 때 죽음을 당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특히 1차 왕자의 난 때 죽임을 당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정도전이었어요. 18번 밑줄 친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쭉 보시면 중략되어 있고 나는 한국의 의병이다 라는 표현 잘 봐두시고요. 적군의 포로가 되어 와 있으므로 마땅히 만국 공법에 의해서 처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얘기는요. 안중근 의사가 그 이토 히로부미 척살 거사 동기를 묻자 재판정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안중근 의사에 대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기억본에 일본에서 순국했다 아니에요. 리순 감옥에서 순국하셨고요. 이 매장지를 제대로 표시를 안 해놓고 이놈들이 마구 묻어버려서 이 안중근 의사의 시신을 찾지도 못했어요. 물론 찾아서 또 송환해봐자 또 무슨 뭐 이상한 소리로 또 괜히 그렇게 모멸할 거면 그냥 차라리 조국 강토에 안 오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니은 한인 애국단 소속이었던 사람은 이봉창과 윤봉길 의사였죠. 디귿번에 동양평화론을 리슨 감옥에서 집필을 하셨고요. 리을번 연해주에서 의병투쟁을 전개하였다 했는데 이 안중근 의사는 1907년 한일 신협약이 체결되어지자 북관도로 망명해서 연해주 등지에서 대한의군 참모 중장으로서 의병 활동을 전개하셨어요. 그래서 디귿 리을에서 4번이 정답이 돼야 되겠네요. 19번 다음은 조항을 포함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1조부터 일본 정부와 통모해서 한일합병에 적극 협력한 이런 게 쭉 나와 있잖아요. 지금 이 나와 있는 법률은요.
반민족 행위처벌법이에요. 1948년 9월에 제정된 반민족 행위처벌법이고 재헌국회에서 제정되어진 법률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나와 있는 농지개혁법의 제정은요, 많은 우리나라의 많은 농민들이 아주 그냥 간절하게 바라던 것인데요. 너무 늦게 제정이 됐어요. 1949년 6월에 제정이 되어졌고요. 1950년 3월에 시행이 되어졌는데 이 농지개혁법 제정도 너무 늦었지만 반쪽짜리 농지개혁법이에요. 즉 북한은 무상몰수, 무상분배가 이루어졌는데 남한의 농지개혁법, 토지개혁법도 아니에요. 농지개혁법이에요. 임야 부분이 빠져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하튼 농지개혁법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니까요. 유상몰수, 유상분배예요. 아니 우리 조선 농민들이, 한국의 농민들이 정말 이 쌀 한 톨 살 돈도 없는 사람인데 이걸 유상분배를 한다니 환장할 노릇이죠. 여하튼 농지개혁법은 지금 나와 있는 이 반민족 행위 처벌법보다 거의 1년 정도 이렇게 늦게 제정이 됐기 때문에 이 제정된 후에 제정되었다, 이게 틀렸던 것이요. 4번에 보시면 이 법률에 의해서 친일 경력을 가진 고위 경찰 간부, 대표적으로 악질 고문경찰 노덕수를 들 수 있는데요. 체포만 되었죠. 이승만 정부의 소극적 대응으로 인해서 실제로 처벌받은 사람들이 거의 한 명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문제죠. 지금도 그래서 친일파나 친일파의 후손들이 아직도 이 대한민국 아직도 남아서 각계각층에 포진하고 있어 민족 정기를 흐리고 있는 것이에요. 20번. 다음 그는 가해 부탁을 받고 나가 지은 것이다 했는데 두 번째 줄에 보세요. 민중 직접 혁명수단을 취함을 선언하는 논은 나와 있고요. 특히 세 번째 줄에 강도 일본을 쫓아내, 강도 일본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뭐 소매치기 일본도 아니고 도둑이 일본도 아니고 강도 일본이에요. 무기를 들고 내 나라를 점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 애국개몽 운동을 통해서 이 강도를 어떻게 쫓아낼 거예요? 총칼로 위협하고 있는데 맞서 싸워야죠. 내 가족을 지금 총칼로 위협하고 있는데 나 너 잡기 위해서 나 지금 헬스클럽 다니면서 운동 좀 해야 되겠어. 이게 가능하겠어요? 여하튼 가해 부탁을 받았다. 바로 의열단장 가는 김원봉이고요. 나는 김원봉이 상해에 있던 신채호 선생을 찾아가서 의열단원의 활동 지침을 부탁하게 되면서 신채호 선생이 바로 써준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조선혁명선언이라는 1923년 1월에 써준 조선혁명선언이에요. 그래서 김원봉과 신채호에 대한 내용을 잡으시면 돼요. 김원봉은 조선의용대를 결성했어. 이건 좋아요. 하지만 국헌을 강조했던 것은 박은식 선생이니까 틀렸어요. 가는 신흥무관학교를 세웠다. 신흥무관학교는요, 1907년에 신민회에서 해외 독립운동기지 건설에 앞장섰는데요. 그 신민회 회원이었던 이회영, 이상용 선생 등이요, 서간도 삼원보에 신흥강습소를 설립하게 돼요. 1911년이에요. 1911년에 서간도 삼원보에 신흥강습소를 세우게 되는데 이 신흥강습소가 개편된 것이 신흥무관학교예요. 나의 형평사 창립은요, 진주의 이학찬이라는 사람이요, 1923년에 백정들에 대한 차별대우 철폐를 요구하면서 이 조선 형평사를 창립하게 돼요. 3번에 조선건국동맹을 조직했던 사람은 몽양 여운형 선생이었고요. 식민사학의 한국사 정체성론을 반박했던 사람은 바로 백남은 선생이었어요. 백남은이요. 4번에 가는 황포군관학교에서 훈련 받았고요. 김원봉은 신채호는 민족주의 역사서술의 기본틀을 독사신론이라는 저서를 통해서 제시하게 돼요. 그래서 정답이 이렇게 4번으로 돼야 되겠죠. 강의장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